자, 갑진년 K6월 네 번째 시간 개수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로 9월 7일부터 K6월 오고요. 갑술일 오후 12시 11분 요거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당연히 껴있고, 일간별 순서는 지금 이제 네 번째 개수일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다섯 번째부터 경금일간 할 거고, 을병무, 임기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이제 랜덤으로 뽑았고요. 개수일간 원래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순서인데, 순서대로 하면은 맨날 마지막이라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또 형평성을 부여하고자 임의대로 정하기도 하고, 이번에는 랜덤으로 이렇게 뽑아봤는데, 어쨌든 이제 공교롭게도 네 번째 해서 그렇게 많이 기다리진 않으셨을 겁니다. 개수일간 이제 할 거고요. K6월에 이제 같은 개수 비견이 왔죠. 핵심 포인트 갑진년부터 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변동사항에 대한 걸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그렇게 개수일간이 K6월에 변동사항이 이렇게 크게 있어 보이진 않아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거기 안에서도 또 크게 움직이시는 분들이나 뭐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기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진폭이 커 보이진 않는다. 그냥 뭐 평상시대로 연결되는 흐름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자, 갑진년에 대한 설명 먼저 하도록 하면은, 이제 상관 간목으로 왔죠. 연간 태세 간목으로 기운이 이제 설계됩니다. 개수일간이 간목으로 인해서 사용된다. 간목으로 인해서 움직인다 이거죠. 개수가 그냥 개수 자체로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뭐든지 이제 사주 천간에 식상이 투간하거나 식상 운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일간이 그냥 순수한 일간으로서의 모습으로 존재하지 못하죠. 식상으로 이렇게 설계되어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뭐 여자의 경우에는 식상이 자식이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얘기를 해봤을 때 여자가 이제 출산을 했다, 임신을 해서 출산해서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 이제 그 순간부터 이제 엄마가 되는 거죠. 그럼 식상이 이제 생긴 겁니다. 그러면 그 식상이 생김으로 인해서 여자로서의 본래 자신의 모습과는 다르게 엄마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식이 있으니까. 그렇죠? 마치 그런 이치와도 같이 식상이라는 게 내 사주에서 운에 의해서 이렇게 작용을 받으면은 거기에 대한 영향을 이제 크게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순수한 일간의 모습이 아니라 식상으로 전환된 일간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식신 상관 중에서도 이제 상관으로 왔어요, 개수한테는. 그러니까 이 상관에 대한 키워드, 당연히 기운적인 설기와 소모가 심하다,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고, 뭔가를 키운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말이 되겠죠. 식상이라고 하는 것도 키우는 거고, 목이라고 하는 것도 커나가는 부분이니까, 이 수일간 입장에서 이런 천간 모군이 왔을 때 뭔가를 키워야 하는, 투자를 하고 성장을 시키고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타진해보는, 사람을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완성된 사람보다는 앞으로 커나가는 모습들이 기대가 되는 사람, 이런 것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죠. 본인 자신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와 어떤 타협이 생기는 그런 키워드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갑진년 전반이 상관 간목으로 기운이 설계된다. 뭐 개중에는 여기서 이제 관하고의 대립적인 부분, 상관 경관 이런 걸 볼 수도 있겠죠. 관에 대한 형태가 상관으로 인해서 그 질서가 새롭게 재구성된다. 뭐 좋게 얘기하면 재구성인데, 뭐 안 좋게 얘기하면 트러블이 발생이 될 수도 있겠고요. 내가 이제 그 기존 틀을 깨고 나가는, 울타리 밖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또 상관 경관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흐름과 패턴의 변화를 잘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갑진년의 상관 간목으로 흐름과 패턴의 변화를 잘 예측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뜻하지 않던 이동수라든지 이제 변동수, 이런 게 이제 상관의 간목으로 인해서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들이 이제 본인의 독단적인 판단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시도나 도전, 이런 에너지들을 내가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움직임들이 클 수가 있다는 거죠, 갑진년 전반이. 그래서 이제 뜻하지 않던 이동, 이거는 이제 어떠한 상황이나 사람으로 인해서
아, 내가 이렇게 이동을 해야겠다, 움직여야겠다, 뭘 투자를 해야겠다, 뭐 이런 것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변동수 예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한 누군가가 나하고 관계가 된다고 하면 움직이는 과정에서 연관이 될 수도 있고,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제3자하고 엮일 일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계획되어진 사람보다도 갑자기 인연이 되는 뭐 그런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이런 흐름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끌어나갈지, 이런 거에 대한 게 조금 급작스럽게, 상관의 키워드는 조금 급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급성에 대한 갑자기 돌발 상황, 이런 키워드가 좀 따라와요. 예기치 못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이제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지지로는 이제 진토 정관의 그런 부분들, 개수의 착근지이기도 하면서 정관이기 때문에 이제 의무라든지 책무가 따라오겠죠. 거기서 이제 피할 수 없는 의무와 책임에 대한 것들, 거부가 안 되는 거죠. 정관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타협이 안 된다. 거부를 할 것 같으면은 어떤 명분이 있어야 돼요. 누구한테 떠넘기려고 하면 그 대상이 또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런 게 없는데 마땅히 내가 이제 해야 하는 일을 안 하고 싶다 해서 그냥 안 한다? 이거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거부할 수 없는 운의 흐름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이월 천간 개수로 볼 것 같으면은 본인하고 똑같은 개수가 맞죠. 일간에 이건 주목받는 시기가 됩니다. 존재감을 드러내서 주목을 받고, 또 긍정적이라고 하면은 나를 도와주는 지원군이 따라오기도 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심적인 역할 수행한다. 이럴 때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포인트나 어떤 중요도, 핵심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따라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심적인 역할 수행에 대한 것들 있진 않은지 살펴보시면 되겠죠. 천간 개수. 보통 이럴 때 이제 치고 나가는 그런 움직임에 대한 것도 형성이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 이런 게 계획했던 것들을 실천하는 그런 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유금에 대한 것들 이렇게 보면은, 유금이 개수한테는 편인이 되고요, 12운성상 병지가 되겠죠. 병들어서 기운이 소모되는 그런 때를 얘기합니다. 그만큼 움직임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병지가 이제 신살로 보면은 역마살하고 좀 대응이 됩니다. 역마살하고 대응이 되는 12운성이 병지. 그러니까 움직이면은 우리가 병들죠. 병이라는 것은 이제 꼭 아파서 병드는 것뿐만 아니라 소모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모되는 것. 차도 기름을 넣는 게, 기름 다 떨어지면 이제 병드는 거죠. 우리 몸도 계속 소모시키면은 쉬어줘야 하는데 계속 돌아다니기만 하면은 그럼 문제가 생기죠. 그게 역마살하고 병지하고 대응이 된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병지에 대한 것들, 개수한테는 이런 유금이라든지 천간 신금,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쓰여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소모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나한테 들어오는 조건이라든지 기회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혜택이라든지 윗사람에 대한 도움이나 여러 가지 이동수, 이런 것도 따라올 수 있고, 그래서 신경 쓸 일, 소모적인 일, 이런 것들 당연히 생길 수 있겠죠. 이동할 일. 이제 한편으로 또 부정적인 거라고 했을 때는 이게 진유합으로 좀 완화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걱정할 부분은 아니고, 진토가 연에 이제 정관으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개수일간은 올 한 해 그렇게까지 크게 움직이고 변동수가 크고 뭐 손해를 보고 그렇게 마음고생하고 그럴 일은 다른 일간에 비해서는 좀 줄어든다 이거죠. 정관으로 와 있기 때문에. 뭐 천간에는 상관이 떠 있긴 하지만 상관은 상관대로 작용을 하고, 또 정관이라고 하는 건 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뭐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도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 울타리라고 하는 정관의 시스템, 그 안에서 심각한 위협이라든지 문제점들, 뭐 이런 것들은 울타리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나마 좀 덜 생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진유합으로 이렇게 완화가 되기 때문에 유금이 만약에 부정적이다라고 해도 그런 것들로 완충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요일까지 이제 핵심 포인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크게 이제 뭐 변동사항이 있지 않은 개수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이렇게 참고하시고, 직장원부터 해가지고 하나씩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직장운에 대한 부분, 개수를 만났어요. 비견을 만난 거죠. 연태세는 상관 간목이 버티고 있고, 월간에는 이제 개수라고 하는 비견이 떠 있기 때문에, 여기 긍정적이라고 하면은 나 대신에 일을 해줄 수 있는 방풍 역할이나 몸빵을 쳐줄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몸빵이나 발품을 팔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등장 또는 그런 상황,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긍정적일 것 같으면은 일이 순조롭게 풀립니다. 내가 하지 않았는데 일이 해결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든지, 누군가 대신 해준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순조롭게 풀릴 수 있는 것들. 문제 해결에 주변 지인들의 어떤 도움도 따라옵니다. 문제 해결에 주변 지인들의 도움도 따라온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혼자서 끙끙 앓거나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런 것만으로 이제 끝나는 건 아니니까, 여기저기 환경들이 어느 정도 따라와 준다,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죠. 부정적인 걸로 볼 것 같으면은 이제 주변 사람들 간에 마찰 같은 거, 이런 거 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꼭 잘못해서가 아니라 주변 상황이 좀 시끄러운 경우, 이럴 때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내가 신경 쓰는, 컨디션이 좀 안 좋다든지 몸이 좀 아플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부정적인 거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좀 우려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전체적인 총평은 이렇고요. 이제 백수라든지 구직자다 먼저 보자면, 기존 계획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을 할 가능성이 있다. 방향 전환. 그러니까 이제 하던 게 안 됐다라고 하면은 그 기존 방식대로 계속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다는 얘기죠. 하던 방식대로 안 되면은 뭐 방법을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면은 방법도 바꾸고, 여기 안 되면 저기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바운더리를 좀 넓혀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따라온다고 하면 당연히 순조롭게 구직을 하는 입장인데 취직이 되는 거죠. 이럴 때 뜻하지 않게 조건이 잘 맞아가지고 바로 입사가 되고 취직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도 개수일간 입장에서의 개유월은 나름대로 어떤 기회가 좀 따라오는 그런 한 달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막 엄청난 큰 일이 일어나진 않아도 그래도 흐름들이 다양한 상황들을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직을 희망하고 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은 이 TO가 중요합니다. TO가 나는지, 아니면은 이 공고가 나올 때가 됐는데 왜 공고가 안 나오지, 이렇게 좀 보면은 TO와 관련해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거 좀 참고하시고, TO가 안 나면 당연히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는 것들, 그리고 원래 이동하기로 되어 있던 같은 부서의 직원이라든지 임원이라든지 오너급의 사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TO라든지 계획에 대한 그런 차질, 뭐가 좀 변경이 되고 미뤄질 수 있잖아요. 병지라서 그렇습니다. 병지에다가 또 육합도 치고 또 상관이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 조금 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거죠. 흐름이 좋다고 하면은 당연히 뭐 걱정할 거 없이 아기가 딱딱 맞게 진행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걱정스러운 것들, 우려되는 것들은 계획에 좀 차질이 생기는 것들, 그런 거니까 흐름에 대한 것들 좀 볼 필요가 있다. 자, 직장인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은 일반 직장인 이동의 생각도 없고 평상시대로 잘 적응한다. 그러면 일상이 조금 지루하거나 무료하다든지 심심할 수 있겠죠. 이럴 때 이제 좀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땅히 어떤 큰 변화나 재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거기에서 조금 불안한 분도 있을 거고 심심할 수도 있고, 이럴 때 이제 긍정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뭐 새로운 동료를 만나거나 친구를 사귀게 되는 비견이 떴고 하니까 원칙적으로는 이제 이상할 게 없는 거죠. 새로운 동료라든지 친구를 사귀게 되는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그러한 재미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운인 거죠. 심심하고 무료하면은 즐겁게 좀 시간을 보내려고 돈도 쓰고 쇼핑도 하고 누구 약속도 잡고 밥도 먹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움직임,
내가 누군가를 좀 만나려고 이동하는 일들, 이런 게 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장운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대로 무난하게 이제 흘러가는데 심리적으로 조금 그럴 수 있다, 이런 거죠. 일상이 좀 지루하거나 다소 답답할 수 있다. 하지만 뭐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나가지고 뭐 나 손해가 생기고 뭐 피해를 보고 그런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감당하면서 잘 적응해야겠죠. 그리고 사업운의 경우 일이 많은 상황보다는 쉬엄쉬엄 해가면서 다음 플랜을 계획하는 시기가 됩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큰 소득이나 수확, 이거는 좀 아닐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엄청 막 바쁘게 지내면서 뭐 사건 사고 생기고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이런 거는 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플랜을 기획하면서 내실을 다지는 이런 때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뭐 부정적인 측면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예상치 못한 곳에 돈 나갈 일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돈 나갈 일이 생기지 않는지, 또는 쓰던 물건이라든지 부품을 뭐 갈아야 할 일이 생긴다든지 이런 거에서 AS 받을 일, 그런 거 포함해서 이제 주변 사람 챙길 일 있죠. 이런 시기에 이제 각종 경조사,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서 좀 도움을 줘야 하는 일들부터 해서 주변 사람 챙길 일,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사업운까지 알아보셨고요. 이제 이성운하고 이제 재물운으로 넘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운을 놓고 볼 것 같으면은 이제 비견이 떴기 때문에 친구 같은 사람을 만나는 거죠. 친구 같은 사람을 만나야 자연스럽다, 관계적으로 형성이 된다. 그래서 긍정적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뜻하지 않게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 이건 조건이 맞는 거죠. 만남이 성사된다. 뭐 만나서 어떻게 정확하게 사귄다, 관계가 형성된다 까진 몰라도 어느 정도의 만남까지는 성사가 될 가능성은 좀 본다는 거죠. 그래서 비견 운으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기회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좀 하고 싶었던 분들, 뭐 준비하셨던 분들, 이런 시기에 좀 기회가 찾아올 수 있는 거니까, 누군가 그냥 연락했다고 해서 그냥 심심해서 한 연락으로 생각하시면은 안 되겠죠. 이게 뭔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하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뭐 관심 없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뭐 그렇게 심각할 필요는 없겠죠. 관심 있는 사람이고 또 내가 이성관계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예의주시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삼각관계, 이런 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기회는 찾아왔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어떤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경우 있죠. 그게 내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상대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각관계죠. 정확하게 다 끝을 맺고 깔끔한 상태에서 맨투맨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뭔가 정리를 했다고는 하는데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됐다거나 아니면 아예 정리가 안 된 상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해 나가는 과정이든 뭐든 하여튼 이제 복잡한 게, 삼각관계는 되게 다양합니다. 그냥 뭐 작정하고 뭐 유부남이나 유부녀를 만나는 것부터 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애인이 있는 상태에서 엮이는 그런 상태도 있지만, 그만하는 과정, 한쪽이 정리를 하는 그 과정에서도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면 뭐 기다리라고 하고 정리하고 올 테니까 막 6개월, 1년 있다 만나자,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먼저 성립은 되는데 내 상황이나 상대방의 상황이 딱 정리가 된 상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이 상태에서 이제 삼각관계, 이런 것도 간혹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이렇다고 해서 꼭 만나야 된다, 안 만나야 된다, 이거는 뭐 본인들만의 판단이겠죠. 근데 만약에 만나야 한다 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사안을 봐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또 피해 없이 문제가 또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제 봐야겠죠. 분란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도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계유월 같은 때 뭐 이런 가능성 정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각관계가 사실 뭐 비견겁제가 뜨지 않아도 언제나 삼각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사주에서 먼저 동하는 그 인자가 또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든 상대방이 그런 인자를 갖고 끌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라서 어떻게 뭐 피한다고 해서 뭐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인연으로 이렇게 되는 것들이 참 애매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 한 번쯤 그냥 참고사항으로 좀 염두에 두시고,
솔로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적으로, 현실적으로 내가 여유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여유가 중요합니다. 여유가 있으면은 새로운 상대를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무조건 만난다가 아니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대상도 있어야겠죠. 내가 이성들한테 어필이 잘 되는데 문제는 대상이 없어. 어디 만날 기회가 없어가지고 뭐 이런 사람도 상품성이 분명히 있는데 노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만날 기회가 없다. 어디 가서 누굴 만나냐. 이건 노출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나라는 사람이 연애시장, 결혼시장에 노출이 안 돼서 사람들하고의 접점이 안 생긴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노출을 좀 감행해 본다든지 시도를 하거나 만남을 계획하는 것들 이런 게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새로운 상대를 만날 가능성은 충분히 이 여유에 의해서 있다. 지금 요즘 갑진년 개유월 대체로 모든 10개 천간들 다 그렇습니다. 여유로 인해서 관계가 열리고 닫히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으면은 뭐 사실 아무것도 못해요. 쉽지 않습니다. 하긴 하더라도 굉장히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현실적으로 또 마음도 넓고 현실적으로 여유도 총알장전도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를 만날 때 좀 판단을 잘 해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수험이다. 그럼 이제 대상이 있는 거죠. 이 대상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월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대상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정보라든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연애, 결혼 다 그냥 너무 가볍게 보고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잘하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잘하는 거냐,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기억을 해야 하고요. 정보를 또 계속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정보,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계가 잘 되는지, 마찰이 생기는지, 좋아하는 건 뭐고 싫어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는 얘기죠. 썸부터 연인이나 결혼한 부부지간이나 다 관계라는 거는 그 한순간 뿐만이 아니라 맺어지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또는 헤어질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는 거죠. 안주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잘합니다. 관계를. 연애도 잘하고 결혼 생활도 잘하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남자 여자 모두가 잡은 물고기에 밥 안 준다 뭐 이런 것처럼 익숙해질수록 안주하고 더 이상 긴장하지 않고 상대방한테 이해를 요구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툼이라든지 싸움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타이밍, 그리고 어느 순간에 딱 긴장의 고삐를 늦췄을 때 바로 상대가 이제 저만치 나가 떨어지는, 튕겨져 나가는 거죠.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 충분히 명심할 필요가 있겠죠. 내가 그렇게 힘을 많이 뺀 것도 아닌데 잠깐 힘을 좀 뺐다고 엄청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꽉 붙들어 맸어야 되는데 그거 힘 한 번 뺐다고 이렇게도 멀어지는구나.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정도라는 게 없다, 이런 거죠. 무조건 힘을 어느 정도 줘야 잡히고 어느 정도 빼야지 바로 멀어지고, 누구는 그냥 아예 손에서 놔버렸는데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사람도 있겠죠. 가려면 가라 하는데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인연이 그렇게 유지가 되려면은 뭐 쥐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놨는데도 그 자리에 있는 경우도 있다. 그냥 꽉 잡고 있던 고삐를 조금 그냥 힘을 그냥 살짝 놨을 뿐인데, 힘을 뺐을 뿐인데 관계가 저만치 멀리 떨어질 정도, 그만큼 긴장을 했어야 되는 관계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정말 어렵습니다. 뭐 이성 관계 사실 가벼운 것 같으면서도 정말 사람이 살면서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남녀가 만나서 또 가정을 이루고 자식도 낳고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겪게 되고, 또 나아가서 이제 부모님이 연결되는 뭐 결혼 같은 제도 안에서는 개개인의 어떤 행복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복잡한 상황들이 많이 엮이게 되는데 다양하게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썸이라는 관계 이제 설명하면서 뭐 제 생각들 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제 개수라고 하는 비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좀 주도하는 그런 형태로 가거나 그렇지 않거나
크게 나누면 이제 두 가지겠죠. 그래서 계획대로 잘 풀린다, 오히려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비견운이 왔기 때문에 힘이 들어오는 거죠, 나한테. 그러니까 내 쪽으로 이렇게 쏠려서 뭔가 하더라도 좀 힘이 들어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의지 개입이 강할수록 관계를 주도할 수 있고, 만약에 부정적인 경우라면 관계를 하는데 내 일에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나.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관계적인 게 너무 소모가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앞으로 만날 것이냐, 그래도 관계가 좋으면 하겠죠. 근데 이러면 내가 결국에 남는 장사가 아닌 것 같아. 그럼 이제 중간에 당연히 그만둬야겠죠. 그래서 썸을 타는 경우에는 계산적인 것을 잘 해야 합니다. 이게 계산을 해서 답이 나올 수 있는 관계인지, 아니면은 계산보다도 내 마음이 더 동해서 상대가 그만큼 좋은지, 이런 걸 잘 살펴봐야 되는데, 애매하다, 이게 제일 어렵겠죠. 애매한 게 잘 모르겠거나, 그럴 때는 이제 전문가를 찾으셔가지고 좀 자문을 좀 구하시고,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손해를 보는 건지 잘 판단을 해서 후회 없이 잘 만나야겠죠, 이성을 만날 때도. 그리고 이제 연인이라고 했을 때, 연인 뭐 부부관계, 관계가 이제 성립된 거를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내 주도하에 마음이 좀 편하다 그러면 이제 뭐 더 많이 노력하고, 내가 좀 어느 정도 희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래 뭐 조금 더 쓰지 뭐 하면서 이해하고 관계를 끌어나갈 수 있겠지만, 이게 내가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좀 내가 눈치 보면서 하는 관계거나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 뭐 다툼이 좀 잦다거나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고 이러면은 희생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런 게 지속되면은 언젠가 이제 크게 터지거나 관계가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일간 분들의 입장에서 과연 이 관계가 나를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지, 얼마나 이로운지,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누가 아쉬운 입장인지 이런 것도 좀 잘 봐야 하겠고요. 모든 게 다 노력하는 것들은 아쉬운 입장에 노력하는 겁니다. 아쉽지 않으면은 네가 가라 하와이지, 내가 안 간단 말이에요. 네가 와라, 여기가 하와이는 아니지만 뭐 네가 와라 하와이. 근데 내가 아쉬우면 내가 가죠. 어디로 갈까? 하와이. 어디든 간다는 얘기예요. 뭐 하와이든 뭐 동두천이든 가는데 아쉬운 입장이 또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쉬운 입장, 그것이 또 계산이고 균형인 거죠. 정확하게 50대 50이다, 그게 뭐가 50입니까? 그냥 아쉬운 사람이 하는 거지. 관계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절반이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절반인지 나누는 것도 애매하고, 아쉬운 입장은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또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어떨 때는 상대가 아쉽고 어떨 때는 내가 아쉽고 뭐 이럴 때가 있죠. 그러니까 정답도 아니라는 거죠. 딱 한 부분만으로 누가 아쉽다, 그걸로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한쪽만 아쉬운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아쉬운 입장 이런 것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제일 중요한 상황 파악이 제일 중요하겠죠. 관계는 눈치 빠른 사람들이 원래 제일 잘합니다. 예민하고 민첩할수록 그런 사람들이 치고 빠지길 잘하고 민폐를 안 끼치려고 하니까 되도록이면은 필요한 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둔하고 눈치 없고 무디고 이런 사람들은 상대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거나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거나 뭐 이럴 수 있으니까 그게 좀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상황 파악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상황 파악.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은 사실 상황 파악 안 해도 돼요. 누가 대신 해주거나, 내가 상황 파악을 못 한다고 해서 굳이 욕먹을 이유가 없는 거죠. 운이 좋기 때문에 내 배경들이 작용하고 있다라면. 근데 우리가 왜 민첩해야겠습니까? 움직여서 도망갈지든 탈출을 하든 뭔가 사건 조율을 해야 되니까. 운이 따라주면 내가 아니라 누가라도 대신 해주는 거잖아요. 부모가 됐든 상대가 됐든 본인 자신이 움직일 줄 안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철들었다, 좀 성숙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단순히 운만 좋아가지고는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고배를 맛보고 추운 겨울, 혹독한 겨울을 좀 거치면서 나이테도 새겨지고 이런 변태 같은 것들 하면서 성장하고 탈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되는 건데, 운이 좋으면 보통 나이를 환갑 정도 먹어도 순수한, 좋게 얘기하면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그런 분들도 있고,
누군가 입장에서 이제 나이만 먹었지 철이 없다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상황 파악에 대한 것들 하나만 가지고 얘기해도 참 많은 생각들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라는 것은 눈치 싸움이다. 말 그대로 눈치코치 따져가면서 과연 나하고 얼마만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결혼도 뭐 평생 살기로 약속은 하지만 그렇게 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사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중간에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가 일찍 더 먼저 죽을 수도 있고. 그러는 마당에 우리는 이제 같이 쓸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하진 않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럼 한쪽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제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한 몇 년까지였구나.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한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 겪을 때는 잘 못 느끼는 거니까 그럴 때 이제 있을 때 잘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 연인 관계나 뭐 부부 관계 다 포함입니다. 아쉬운 입장 잘 살펴보고요. 상황 파악을 잘 해서 문제되지 않게 또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겠죠. 잘 지내는 것도 예의가 필요하지만 관계를 끝내는 것도 어느 정도의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는 부분 안에서도 상대에 대한 예의를 좀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나도 나중에는 자유로울 수 있고요. 감정 가는 대로 뭐 서운하다고 억울하다고 막 불평 불만 있는 대로 다 하고 뭐 퍼붓고 막 욕하고 막 그런 것들은 뭐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또 정답이 아니었는데 좀 지나치지 않았나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상황 파악이라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성운에 대한 것들은 사실 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크게 움직임이 없고 그냥 평상시대로 아무도 만나는 거 없이 뭐 또는 뭐 새로운 등장인물이라든지 뭐 그런 게 안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냥 뭐 이럴 때 한 번쯤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죠. 어디 뭐 사주 방송에서 누가 그러더라 그러면은 그래 나의 인생의 짝은 어떤 부분으로 생각을 했었지 하면서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재물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운은 문서적인 형태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지지로 편인이 들어왔고 기고분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인성을 설계하는 힘이 강하죠. 그래서 재성을 직접적으로 보고 있는 이런 구조도 아니고 문서에 대한 측면으로 좀 보는 게 타당합니다. 사고 팔릴, 매매운 이런 것들은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편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내가 계획했던 것들 너무 뭐 제값 다 받고 하려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좀 처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은 팔리기도 하고 또 살 때는 마찬가지로 좀 발품 팔면서 여러 개 좀 분석도 좀 하고 그러면 또 매입도 가능한 그런 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골치 아팠던 물건 뭐 이런 것들도 해결될 가능성이 보이는 거니까 잘 협상해가지고 너무 고집 피우고 그러지만 말고 처리하는 것에 관심을 두면 처리 못할 것도 없다 이런 얘기죠. 부정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은 이제 뭐 당연히 여기서 지출 같은 게 좀 생길 수 있겠죠. 뭐 문서든 뭐든 재물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내가 감안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그러니까 뭐 물건 팔 때 좀 어느 정도 깎으려고 하는데 상대가 너무 후려쳤다 근데 팔기는 해야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처분해야 되는 일도 생길 수 있는 거니까 뭐 뜻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출 뭐 세금 내는 것도 다 포함되겠죠. 지출 그런 거라든지 이제 투자 건수 내가 또 돈이 생겼거나 아니면 어떠한 상황에서 새로운 진로를 모색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돈 투자할 일들 그런 게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소비 같은 게 증가될 수 있다. 소비 같은 게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대체로 재물은 현금이 도는 운보다도 문서가 좀 움직여지는 그런 형태로 좀 진행될 소지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지출에 대한 것들 어느 정도 감수하시고
움직임에 대한 포인트를 두시면서 협상을 잘 하시면은 그래도 원만하게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자, 오늘 개수일간 여러가지 다 알아봤는데요. 뭐 이렇게 엄청 많은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뭐 큰 편은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느낌 가는 대로 한번 정리해 봤고요. 게이월도 이제 추석도 껴있고 가족들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무탈하게 잘 보내시고, 그리고 또 그 다음 달인 갑술월 이럴 때 이제 또 변화의 수들도 크게 일어나고 하니까요. 그 갑술월 기다리면서 또 안 풀리던 일들 잘 풀리셨으면 좋겠고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개수일간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